국내 첫 백조공원으로 문을 열었던 안동 백조공원이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로 대부분의 고니가 폐사하면서 개장 9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안동시는 공원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영주문화원이 흘러간 100년의 기록물을 모아 잊혀질 뻔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져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안동 예안면의 한 농가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인근 농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101개 농가를 합동 예찰한 결과 6개 농가에서 추가 확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한의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국내 첫 백조공원으로 문을 열었던 안동 백조공원이 개장 9년 만에 폐장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육하고 있던 곤이 대부분이 폐사했기 때문인데요. 백조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잃었지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에 있는 백조공원입니다. 부화장과 검역장, 관찰로 등 모든 출입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혹고니와 흑고니 등 29마리로 시작한 공원은 한때 개체 수가 60여 마리까지 늘기도 했지만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1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마지막 남은 2마리는 지난 4월과 5월 경주 버드파크로 옮겨졌습니다. 안동시는 결국 기능을 잃은 백조공원을 폐장하고 시민 휴식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탈춤공원 앞 낙동강변 방사장은 내년 봄 개장을 목표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 13일 날 마지막 기증이 끝났고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시에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백조공원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 개방 공원으로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조공원 개장 당시 안동시는 곤이 종 복원을 통해 일정 수준의 개체 수가 확보되면 낙동강에 방사해 텃세화할 계획이었지만 교잡종 발생 등을 우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20년도에 저희가 자체 부화해갖고 47마리를 이제 부화를 성공했는데 이제 요거를 방사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죠. 저희가 이제 종복원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관람밖에 안 되니까. 지난 2014년 개장 후 9년 만에 문을 닫은 안동 백조공원. 백조공원 개장과 함께 특허청에 브랜드 상표까지 등록하며 백조의 도시를 꿈꿨던 안동시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흔한 전단이나 사진 하나하나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지금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흘러간 지난 100년 동안의 기록물들을 모아 잊힐 뻔한 영주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소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1960년대 당시 영주군 순흥면 읍내삼리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살림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송계의 운영장부입니다. 벌채 관련 내용은 물론 처음으로 전화가 설치되던 시대상과 당시의 물가, 심지어는 대부업을 이용한 기록도 엿볼 수 있습니다. 기록 당시에는 평범한 장부였지만 지금은 지역의 역사를 품은 귀중한 기록물입니다. 남편이 순흥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 수집 같은 걸 많이 보관을 하고 있길래 기증을 했는데 이렇게 기증하고 이렇게 그거 한 건 줄을 제가 몰랐지요. 이렇듯 잊혀가는 영주의 역사를 발굴하기 위해 영주문화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역의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 자료 기증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철거 중인 집을 찾아 자료를 구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인 자료는 모두 6만여 건, 기증자는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무심코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물품들이지만 하나하나가 당시의 문화는 물론 개인의 추억까지 담고 있어 가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기증한 귀중한 자료의 중요성을 지금 현재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서 원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도록 하고
자료에 대한 목록 작업을 잘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주문화원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촬영 또는 스캔 작업을 통해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지고 이는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기증자와 시민을 초대해 기록물 전시회도 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이와 같은 꾸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문화원은 지난 9일 기록관리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공간 등의 문제로 인해 수집물 원본의 전문적인 보관과 상시 전시 등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 근현대 기록물을 열심히 수집하고 보관하고 있지만 공간적 어려움의 현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기록물을 보관하는 동시에 시민을 넘어 국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장기 목표입니다. 장롱 깊은 곳에 숨어있던 지역민의 소중한 이야기와 추억을 모으는 노력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제15회 대구 키어 축제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개최까지 우여곡절 살펴보고요. 대구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7개 공장이 전소했다는 소식과 경상북도가 우박 피해 농가 지원금을 편성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에 대구 키어 축제 현장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충돌했는데 홍 시장이 불쾌감을 토로했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제 당일 현장까지 나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홍 시장은 집시법상 신고된 축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도로 조명이 불법이므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도로 조명은 지자체 허가 사항임에도 축제 주최 측이 저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신청을 하더라도 공공성이 없는 축제이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은 당일 축제 현장으로 진입하는 주최 측의 무대 설치 차량 등을 막아선 대구시 공무원들을 경찰이 제지한 것을 두고 대구 경찰청장을 성토했습니다. 홍 시장은 경찰청장을 교체해야 하며 동성로를 불법 천지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대구 한 재활용 공장에서 난 불로 인근 공장까지 7곳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네, 지난 15일 오후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재활용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소방당국은 재난 대응 최고인 대응 3단계와 동원령 1호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당국은 소방 헬기까지 5대 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화재 발생 후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초 발화 지점 인근 공장 13곳 중 7곳이 전소됐고 6곳은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 1km 주변에 대구 의료원이나 학교, 주택가 등에선 연기와 잿가루가 퍼져 피해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네, 끝으로 경상북도가 우박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최근 잇따른 우박과 올봄 발생한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지역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2차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생육 저하, 품질 저하, 결실 불량 등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생육 촉진제, 영양제, 비료 등 용농자재 구입비를 피해 농가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 면적은 총 2만 5천 헥타르이고 지원 기준은 헥타르당 20만 원입니다.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전을 위해 농어촌 진흥기금 100억 원을 확보해 농가당 500만 원을 1%의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0,000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안동 예안면 한 개 농가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인근 농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발생 농가 반경 2km 이내 101개 농가를 합동 예찰한 결과 6개 농가에서 추가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근 지역 예찰과 발생지 소독, 매몰 작업 등을 추진하고 농가 현장 긴급 기술 지원에 나섰습니다. 친일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한의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제4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인다는 지역 일부 시민단체 임명 철회 의견을 신임 관장에게 공유하고 신임 관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장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은 특정한 역사관에 고착된 역사학자가 아니라 주권 국가의 자주 독립을 연구하는 실용적인 국가안보법 학자일 뿐이라며 편향된 역사인식을 보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주 동학교육수련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동학교육수련원은 동학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해 말 개관한 이후 그동안 시범 운영을 하며 미비한 시설과 운영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80석 규모의 대강의실과 30석 중강의실을 비롯해 14개 객실을 갖추고 있는 수련원은 근대 사상의 뿌리인 동학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연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동학 한마당, 동학 유적지 탐방 등 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영국 최대 음식 축제인 테이스트 오브 런던에 500년 전통의 안동 종가 음식이 소개됐습니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테이스트 오브 런던에 참가해 안동 홍보 부스를 열었습니다. 안동 고조리서인 수은잡방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강좌를 진행하고 설월당 김도훈 종부가 직접 종가 음식을 소개해 현지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학교급식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대구교육청은 여름철 식중독 취약 시기를 맞아 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관리 관심도, 식재료 검수 상태, 식품보관실 관리 상태 등 7개 항목에 대해 직접 방문 점검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교육청 점검 학교를 제외한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서면 지도나 부적정 사례 공유를 통해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입니다. 경산 지역의 전통 문화축제인 2023 경산 자인단오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자인면 개정숲 일대에서 3일 동안 열립니다. 축제 첫날 22일에는 개막식과 축하 공연, 자인단오 5마당 공연이 펼쳐집니다. 23일에는 어린이 인형극, 전통 줄타기, 경산 시립극단 등 다양한 공연과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이루는 팝 오케스트라 고택 음악회가 열립니다. 24일에는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은율 탈춤 공연과 대학 장사 씨름 대회가 열립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